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 마지막에 예제 하나만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예제 좀 마저 풀어보고 네, 이제 뒤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극한값 보이라는 거는 그냥 a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뭐 극한값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점화식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든 어쨌든 n번째 항과 이제 그 다음 번째든 그 다다음 번째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때 뭐 수열 이런 거 배우면서 조금 더 뭐 심화해서 많이 배웠으면은 아마 이런 거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차라는 거를 따로 정리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an이 어떤 l로 수렴한다는 거를 어떤 an 빼기 l이라고 하는 애를 새로 뭐 en이라고 정의를 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 보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거랑 an에서 그 수렴값을 뺀 거를 en이라고 새로 정의를 해서 걔가 0으로 가는 걸 보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루트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an 빼기 루트 2를 en으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얘가 0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기 an에 관한 점화식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en이 0으로 간다. 그러니까 en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an으로 나타나 있는 식을 en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e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가 2분의 1 그냥 an 플러스 1은 2분의 1, 2분의 an 더하기 2인데 이 자리에다가는 e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이 자리랑 이 자리에는 en 더하기 루트 2들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an들 다 없어졌고 en만 남으니까 이거는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의 루트 2 더하기 2n분의 2n 제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n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an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정말로 en이 0으로 수렴할 거냐. 뭐 사실 뭐 루트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en이 0으로 간다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제 en이 0으로 간다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en이 0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 en이 0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en이 되게 작은 값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되게 작은 값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뭐 어쨌든 en이 0으로 가면 en 플러스 1도 0으로 가는 거는 맞으니까 얘도 작아야 돼요, 그렇죠? 얘도 작은 값이면 좋겠죠. 근데 얘는 분모가 너무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분모마저도 0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발산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en이 작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이려는 부등식의 방향은 이런 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뭐보다 작다. 근데 뭐보다 작은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되게 뭐 작은 값보다 작다, 작은 숫자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고 어쨌든 부등식의 방향은 en이 뭐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뭐 증명을 해 나가야겠죠. 문제 풀이를 쓰려면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뭐 2는 어차피 숫자니까 루트 2 더하기 n이 뭐 이제 이런 쪽의 부등식을 원해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en이 뭐보다 작으니까 이제 요런 거를 이용을 한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뭐 EN이 뭐보다 이제 뭐 크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우리가 또 아는 것 중에 아는 부등식들 중에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절대 부등식 같은 거 우리가 또 뭐 알고 있냐면 뭐 우선은 이 부등식 성립하겠죠, 그렇죠? 얘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얘도 성립하고 이거 둘 다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등식 성립하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넘겨보면은 A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A를 A-B 더하기 B로 쪼개 갖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쓴 거니까. 그래서 요거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는 거 알고 있고 요거 성립하고 그러면은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여전히 이렇게 돼요. 그렇죠?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으면 뭐 A, B 실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절대값 B나 절대값 마이너스 B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2 더하기 2n을 루트 뭐좀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해요.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뭐 당연히 루트 양수니까 루트 2 빼기 2n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보다 컸으면 어떤 뭐 양수보다 크면은 좋겠으니까.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2n은 0으로 갈 거니까 2n은 0으로 갈 거니까 요 분모에 있는 거 보면은 얘는 어쨌든 2루트 2에 되게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는 어쨌든 어떤 양수에 가까워질 거고 얘가 뭐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증명하는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해보면 2n이 만약에 0.9보다 작다라고 하면 루트 2 더하기 2n은 루트 2 빼기 0.9보다 커요. 그 루트 2는 1.4보다 크니까 얘가 어쨌든 0.5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이거 어떤 0으로 간다는 거 보일 때 절대값 꼭 붙여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2 루트 2 더하기 2n의 2n 제곱이니까 뭐 절대값 2n 제곱이나 그냥 좀 똑같은데 얘인데 분모가 0.5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뭐 2 곱하면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 n에다가 얘가 얻은 게 2n 플러스 1이 2n 제곱보다 작다. 근데 얘가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많이 보던 식들이죠. 아까는 AN에 대해서 막 되게 이렇게 복잡한 점화식이어서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분모에도 EN이 있고 분자에도 EN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뭔가 좀 계산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이런 걸로 비록 등식은 아니지만 부등식이지만 이런 거는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생긴 게 대충 이런 등비수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등비수열 같은 거 보면은 등비수열 이거 일반항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거 일반항 어떻게 찾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1 넣어서 찾고 2 넣어서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이 원은 이 제로 제곱보다 작고, 또 하나 해보면은 이 2는 이 원의 제곱보다 작은데 이 원이 아까 이 제로 제곱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 제로 4제곱보다 작아요.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죠? 3, 4번만 해보면은 얘는 이 2의 제곱보다 작은데 이 2가 이 제로 8제곱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제로의 8제곱보다 작네요. 맞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 우리가 2n이 얘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2n이 이 제로의 2의 n제곱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2n이 0.9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도 어쨌든 0.9의 뭐 2의 n제곱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 지수 밑도 0보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찝찝한 점이 아직은 좀 남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절대값 2n이 0.9보다 작으면 2n이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사실은 책에 조금 잘 나와 있진 않는데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건, 만약에 이 제로가 0.9보다 작으면 2n이 정말로 모든 n에 대해서 0.9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보이고 나면은 이제는 초기 조건 얘만 있으면은 얘 정도는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얘가 왜 0.9보다 작아야 되냐? 이거는 초기 조건으로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가정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2n의 절대값이 0.9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다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1번에 해당하는 요 명제를 증명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시 써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시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0.9 말고 뭐 어떤 작은 숫자 가지고 와도 뭐 계속 작다라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얘가 0으로 간다, 이런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원이 2제로 제곱보다 작은데 2제로가 0.9니까 0.81보다 작아지고 0.9보다 작고, 이 2도 2원의 제곱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얘가 0.9보다 작으니까 0.9의 제곱보다 작아서 또 0.9보다 작고, 귀납적으로 보이면 되겠죠. 귀납법까지 쓰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뭐 요거 보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모든 n에 대해서 n이 0.9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서 0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것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책에 있는 연습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과제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수렴하는 값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수렴한다면 왜냐면 이 단서가 꼭 붙어야겠죠. 만약 수렴한다면 만약에 그 수렴값을 뭐 L이라고 한다면 L은 유일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수렴하는 거 유일하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L은 2분의 1 L 더하기 L분의 1이 되니까 넘기면은 2분의 1은
2분의 1. 아, 2구나. 그래서 얘가 L분의 1이니까 L제곱이 2가 돼서,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값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아까처럼 루트 2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라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뭐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수렴한다면 그 값이 될 수 있는 거, 수렴한다면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로 항상 수렴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아까 여기서도 은근슬쩍 넘어가긴 했지만, AN이 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초기 값이 0보다 크면은 모든 항들이 다 0보다 커요. 그쵸? 왜냐면 양수 가지고 시작하면은 양수에 뭐 양수 더해서 2로 나눠줘도 양수, 다시 또 양수 하면은 처음에 0보다 크면은 계속 0보다 커요. 반대로 음수 가지고 와도 처음에 음수면은 계속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루트 2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처음 초기 값이 0보다 커야만 해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것도 뭐 보이면 보일 수 있겠죠. A1이 0보다 크면 AN은 모든 n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비슷하게 A1이 0보다 작으면 모든 n에 대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루트 2로 수렴하는 거일 거고, 요 경우가 마이너스 루트 2로 수렴을 하는 경우겠죠.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왜냐면 모든 항들이 다 0보다 작은데 루트 2로 수렴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했던 얘기는 이 점화식만 보고 어떻게 이게 수렴하는 값이 루트 2인지 이제 혹시 잘 뭐 뜬금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면 그 값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게 L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간단한 방정식 풀어서 수렴한다면 수렴할 수 있는 값이 어떤 건지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으로 정의되는 수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극한들의 정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다 이렇게 극한의 정의만 이용해서 증명을 하니까 아직 극한의 정의에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조금 복습을 하셔서 좀 이제 극한의 정의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리들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마다 뭐 그 대문자 n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들 또 다시 증명을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다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1에 나와 있는 정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쓰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정리들에서 항상 중요하다는 뭐 어떤 정리든 간에 여러분들 뭐 해석하기든 뭐 다른 선형 대수하기든 뭐든 정리 나올 때 조건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도 조건을 보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뭔가를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 진짜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진동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애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다 조심스러운데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리니어리티 티어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책에 증명이 없긴 하지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AN이 L로 수렴하고 BN이 M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문장을 써야겠죠. 그래서 엡실론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N이 L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면 AN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 또 BN에 대해서도 굳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요런 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냥 결국은 n이 얘네 둘보다 큰 거. 그래서 그냥 얘를 새로운 숫자 n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n이 n보다 크면 저 명제가 둘 다 성립하는,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그래서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이 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증명하려는 거를 적어 보면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RAN 더하기 SBN이 RL 더하기 SM보다 SM으로 수렴하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거 두 개 차이가 0으로 간다. 이거를 써야겠죠. 그렇죠? 얘가 0으로 간다. 절대값 취해서 얘가 0으로 간다. 그래서 얘를 잘 보니까 자연스럽게 묶이죠. 그렇죠? AN-L 더하기 S에 BN-M으로 묶여요. 그러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이제 요런 거 좀 사소한 실수 같은 거면은 감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R이랑 S에도 당연히 절대값을 붙여줘야겠죠. 왜냐면 R이랑 S가 양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절대값 꼭 붙이면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용해야 될 게 너무 뻔하죠. 그렇죠? AN 빼기 L도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고 BN 빼기 M도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도 엡실론보다 작을 거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냐면 n이 n보다 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정한 n1, n2 중에 큰 거 n이 아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n이니까 요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RAN 더하기 SBN에서 수렴하는 값들 빼주면은 얘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각각이 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는 얘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냥 얘가 어쨌든 상수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리티 티어렘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일 거는 곱한 게 LM으로 수렴하냐. 요것도 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N 빼기 L을 EN이라고 하고 EN 프라임을 BN 빼기 M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저기 AN이 L로 수렴한다, BN이 M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까 그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2n의 절대값도 엡실론보다 작고 2n 프라임의 절대값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여기 얘네들을 이제 2n으로 다시 써보면은 2n 프라임에 대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an, bn도 이제 2n에 대해서 써보면 an, bn 빼기 lm 얘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애죠, 그렇죠? 얘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애인데 우리가 지금은 2n이랑 2n 프라임으로 관해서 바꿔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도 다 2n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 빼기 l 2n 더하기 l 2n 프라임 더하기 m lm 뺀 거 그러면은 lm 없어질 거고 l 2n 프라임 m 2n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그렇죠? 얘도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쪼갤 텐데 다 하나하나 다 쪼개보면 l 2n 프라임 m 2n 프라임이 됩니다. 이제 아까랑 비슷해졌죠. 아까처럼 2n 프라임도 엡실론보다 작고 2n도 엡실론보다 작아요. 언제인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그런 n이 존재하는지를 보이는 게 결국은 극한에서 핵심이니까 언제 그러냐면 n이 n보다 클 때. 그러면은 우선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어렵지 않게 처리가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고 약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얘. 얘도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엡실론 제곱보다는 작아서 그래도 엡실론 제곱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쓰면은 다 된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찝찝한 게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얘가 엡실론 제곱이 아니라 그냥 엡실론이었으면은 이제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럼 얘도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엡실론 제곱이라서 바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엡실론을 고를 때 엡실론은 되게 작은 숫자라고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한다고 했었죠. 말로는 기분 엡실론이어서 엡실론이 뭐 엄청 큰 숫자로 뭐 골라도 상관은 없지만 왜냐면 우리는 엡실론이 작은 숫자인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엡실론을 고를 때 처음부터 엡실론을 그냥 주어진 엡실론이라고 하지 말고 0보다 큰 애는 맞는데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고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요. 인 엡실론에 대해서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엡실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AN이 뭐 L로 수렴하고 BN이 M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에서 쓴 거죠, 그렇죠? 걔네는 이미 수렴하니까 아무 엡실론이나 가지고 와도 다 돼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뭐 1보다 큰 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엡실론을 그냥 0보다 큰 애들 중에서 고르지 말고 0보다 크긴 한데 조금 작은 애 좀 제한을 두자. 엡실론이 1보다 작은 애에서 고르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엡실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방금 했던 얘기처럼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는 해도 될까요? 0보다 큰 애들 중에서 고를 건데 2분의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얘기를 해볼까? 2분의 1 너무 크면 한 10분의 1? 얘는 안 되겠죠. 엡실론이 뭐보다 큰 애들 중에서만 고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엡실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제일 작은 애들 중에서만 골라야 되니까
야 뭐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고르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뭐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고르는 건 괜찮은데 큰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am 빼기 아니 뭐 l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10분의 1보다 큰 쪽에서만 고르면은 얘를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작게 줄인다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줄여야만 하는 애예요. 줄여야만 하는 값. 그러니까 얘가 뭐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엡실론은 뭐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고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뭐 커도 큰 쪽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엡실론이 뭐 이렇게 골라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엡실론이 뭐 10분의 1보다 크다. 이것들 중에서만 고르겠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아까는 이제 뭐보다 작다.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이제 반대로 얘가 뭐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고르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이 원하는 값을 작아지게끔 하려고 가지고 온 어떤 새로운 작은 값이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로어 바운드가 있는 애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게 왜 이런 엡실론 제곱이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엡실론 작은 애니까 뭐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곱하는 것도 수렴하는 애들 가지고는 이제 곱한 것도 잘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나누는 건데 나누는 거는 am분의 1이 l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am분의 bn이 이걸로 수렴하는 거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역수만 보이면은 bn m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뭐 얘 곱한 거는 얘랑 얘 곱한 거로 수렴한다. 이거 되니까 그냥 역수만 생각을 해줘도 돼요. 역수로 수렴하는 것도 똑같이 보이면은 얘도 아까처럼 en 엡실론을 이용을 하면은 뺀 거를 생각해 보면 l am 분의 an 빼기 l이 돼요. 그러면은 뭐 얘도 다시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 엡실론보다 작을 거고 어차피 얘는 어떤 그냥 정해진 숫자일 거고 문제는 얘가 조금 문제예요. 그렇죠? 절대값 an이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보면은 그냥 절대값 1의 엡실론에 얘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바로 됐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l은 그냥 정해진 숫자예요. an이 l로 수렴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1이든 10이든 0.5든 정해진 숫자여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애는 그냥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된다라고 퉁치기에는 an은 계속 변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퉁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an이 l로 수렴을 하니까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l에 되게 가까운 값은 되겠죠, 그렇죠? 자, l에 되게 가까운 값은 되니까 얘도 어쨌든 n이 충분히 크면은 대충 l에 가까운 값이 되니까 저 값도 l분의 1에 가깝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좀 더 써보면은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등식의 방향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an이 이제 뭐보다 크다 라는 게 필요해요. an이 뭐보다 크다. 뭐 이쪽 부등식을 찾아주면 되니까. 근데 아까처럼 an 빼기 l을 e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an은 l 더하기 2n인데 얘는 아까처럼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렇죠?
아까 요거 성립하니까. 근데 이해는 뭐냐면 이해는 0으로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아까처럼 이런 n보다 크면 이해는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이해가 이제 이쪽 방향을 원하니까 이쪽 방향을 원하니까 en이 이제 뭐보다 작다라는 거를 쓸 텐데 en이 뭐보다 작다라는 걸 쓸 텐데 그냥 양수만 되면 되니까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엡실론을 특별히 으로 골라요. 으로 고르면 결국 얘가 2분의 L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채우는 거를 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지금 뭐 한 거냐면 절대값 AN이 2분의 L보다 크다. 그래서 그럼 절대값 AN분의 1은 1분의 2보다 작은 거니까 원래 앞에 있었던 얘에다가 1분의 2보다 작아서 앞에 뭐 좀 지저분한 숫자가 있지만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얘는 그냥 정해진 상수니까 이제 다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뭐 이렇게 극한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수 취하는 것도 잘 된다. 당연히 0은 안 되겠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뒤집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0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잘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증명 과정을 그냥 좀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절대값 AN이 2분의 1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부등식 넘어갈 때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엡실론은 갑자기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의 그 중에서 골랐는데 왜 하필이면은 뭐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증명을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그러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2분의 L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됐는데 여기서 만약 좀 더 질문을 해본다면 2분의 1 말고 만약에 4분의 L로 고르는 건 되는지 2L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4분의 L로 고르는 거는 문제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L에서 뺄 거니까 4분의 1로 빼봐야 그러면 얻는 거는 AN이 뭐 4분의 3L보다 크다니까 여전히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 엡실론이나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을 특별히 2L로 골라도 되겠죠. 골라도 되기는 해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절대값 2n이 이 절대값 L보다 작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애예요.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절대값 AN이 얘가 뭐 2n보다 크다인데 마이너스 L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쓸모가 없는 부등식이에요. 어차피 얘 양수인데 음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2L로 고르는 거는 안 돼요. 비슷하게 L로 고르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봐야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그냥 2분의 1 L을 고른 거예요. 굳이 2분의 1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냥 1보다 작은 수 곱하기 L 정도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뭐 100분의 99L도 되는 거고. 그래서 왜 2분의 L이어야 되는지
진짜 2분의 1 말고 다른 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orem 5.1 뭐 무한대 기호 붙여서 나와 있는 거는 무한대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는데, 무한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B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거나 BN이 아래로 유괴이거나 셋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AN 더하기 BN이 무한대로 간대요.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당연하죠. 뭐 책에서도 증명은 연습 문제라고 넘긴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연습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 당연한 거를 수렴한다, 발산한다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뭐 과제로 내지는 않았는데 직접 손으로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 더하기 BN이 정말로 무한대로 가는지 셋 중에 하나면. 근데 뭐 맞는 명제이긴 하죠, 그렇죠? AN 어차피 무한대로 가고 있고 BN도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 2개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고, BN이 수렴하더라도 어차피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거 작은 숫자들 더해봐야 무한대로 가는 거 바뀌지 않을 거고, BN이 아래로 유괴이기만 하면 수렴하는 거 아니어도 작아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갈까, AN 더하기 BN이 무한대로 갈까 안 갈까를 생각해보면 AN은 이미 충분히 커지고 있는 애니까 걔가 무한대로 가는 걸 막으려면 BN이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수 쪽으로 작아져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BN이 음수 쪽으로 작아지는 것만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만족하는 거 조건을 몇 가지 그냥 찾아보면 뭐 얘네들에 대해서는 잘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곱한 건데 얘가 여전히 무한대로 가거나 어떤 뭐 값으로 0보다 얘로 수렴하거나 BN이 어떤 양수 유괴이라고 하면은 곱한 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곱한 거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음수 같은 거는 곱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값 자체도 0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 여기서는 아까는 더하는 거였는데 여기 곱하는 거에서는 이제 걱정되는 상황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만약에 무한대로 못 가게 하려면은 BN이 아예 음수가 되거나, 그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아니면 BN이 여전히 작아지거나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 있는 걸로 무한대로 가는 거 곱하면 무한대로 간다. 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거에다가 어떤 양수로 수렴하는 거 곱하면은 여전히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그다음에 얘도 아래로 유괴이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혹시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막으려고 어떤 0보다 큰 숫자보다 계속 크다라는 거 얘기하면은 요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AN이 무한대로 가면 A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 요것도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거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요것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저거 반대로 되는 AN이 0으로 가고 AN이 모든 n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면 AN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 요 조건 넣어준 이유는 혹시 0 되는 점 있을까봐, 0 되는 점 있으면은 우리가 뭐 분모에 0 넣는 거는 항상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요런 거 있으면은 뭐 무한대로 간다. 요런 것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증명이 아까 했던 것만큼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n 곱하기 a 더하기 코사인 n 파이가 극한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코사인 n 파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거 괜히 어렵게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늘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n 곱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얘가
a 값이 바뀌면은 그 극한값도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건데, 우선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옆에다가 뭘 곱하는지에 따라서 극한값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우선 쉬운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a가 1이면 얘는 요 안에 있는 거 a가 1이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n 곱하기 지금 기호가 이상하긴 한데 0 또는 2예요. 0 또는 2니까 얘는 발산을 하겠죠, 그렇죠? 발산. 네. 얘는 어쨌든 수렴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n 곱하기 0 또는 마이너스 2니까 얘도 뭐 수렴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발산하는 것도 아니죠. 0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럼 이제 a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는 이제 감이 잡히죠, 그렇죠? 아, 얘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1이랑 마이너스 1을 좀 기점으로 해서 뭔가 많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 생각해 보면 이때는 a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은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가 1보다 큰 숫자 더하면은 당연히 0보다 커지니까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커봐야 1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빼주고 있으니까 얘 0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수에다가 뭐 무한대로 가는 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건데 이때는 생각해보면은 계속 양수 음수가 바뀌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주고 있으니까 이 값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값은 1.5랑 마이너스 0.5가 계속 반복되는 애일 거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0.5면 0.5랑 마이너스 1.5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곱할 거니까 뭐 음수 양수적으로 계속 진동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동한다 이런 거 정의는 안 했는데 그냥 음수 양수 계속 번갈아 가면서 커진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위쪽으로도 커지고 아래쪽으로도 커지고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진동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수렴은 안 한다.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다. 발산하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얘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발산, 이것도 발산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수렴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5.2에 있는 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5.2에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용어로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로 불렀었던 거 있죠.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뭐 이런 대소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수열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근데 뭐 여기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AN이 L로 수렴하고 BN이 L로 수렴하면 CN 가운데 껴있는 것도 L로 수렴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는 정리기는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인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 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극한이니까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유한계 몇 개 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이 붙어 있는 이유도 그냥 우리는 극한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에 유한계는 무시하고 뒤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라는 뜻에서 이런 거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요걸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 요 증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명을 AN이랑 CN이 둘 다 L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처럼 어떤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면 AN 빼기 L이 B보다 작다. 또 N2가 존재해서 얘가 얘보다 크다. 그래서 만약에 N을 둘 중에 큰 애로 잡으면 N이 요 N보다 크면 쟤네 두 개가 둘 다 성립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AN이 L로 수렴한다 적고 CN이 L로 수렴한다 적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 중에 N1, N2 중에 큰 애 잡으면은 그냥 그 N에 대해서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 요 두 개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굳이 이렇게 N1, N2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뭐 N1, N2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거 다 없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그 N보다 크면은 요 둘 다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 N은 혹시 얘네 둘이 같은 시점 이후로 같은 시점 이후로 엡실론보다 작아지는지 그거를 가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런 건데, 원래는 N1, N2 각각에 대해서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통인 부분 생각하면은 둘 중에 큰 시점 지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BN이 L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를 풀어서 적어보면, 얘가 풀면은 얘가 되고, 얘 풀면 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이용 안 한 게 뭐냐면 AN, BN, CN이 이런 대소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직 이용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적어보면 CN은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그 다음에 AN은 L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L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인 거냐면 BN은 L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 얘기가 결국은 BN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하는 거 보인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언제 성립하냐면 요 n에 대해서 어쩌고 해서 BN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 보인 거니까. 그래서 요 컴패리즌 티어렘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했으니까 예제 하나만 풀고, 진짜로 예제 하나만, 어려운 예제 아닙니다. 어려운 예제 아닌데, 2 더하기 코사인 N가 1로 수렴하는 거 보이네요. 그러면은 n제곱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 괄호 안에 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면은 모든 a에 대해서 2 플러스 코사인 NA가 어쨌든 코사인 안에는 어떤 숫자가 있든지 간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얘는 1 이상이고 3 이하예요. 모든 a에 대해서. 그래서 양변에 n제곱근 취해주면은
이게 되는데 얘는 그냥 1이고 뭐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얘도 1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n 무한대로 가면은 지수에 있는 거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1로 수렴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찝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마 이거 과제로 있습니다. 얘가 1로 되는 거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1로 가는 거 과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이거 1로 수렴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다 하고 증명을 혹시 안 할 생각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얘가 1로 정말 수렴하는 거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얘 양 끝에 있는 거 1로 수렴하니까 이제 가운데 껴있는 애도 1로 수렴한다 라고 넘어가면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죠? 얘가 왜 1로 가는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은 더하고 곱하고 나누는 거 그 사칙 연산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지, 아까처럼 지수에 있는 거 0으로 가니까 3의 0제곱 1이니까 되겠지. 뭐 당연히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기는 한데 조금 더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얘 증명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과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어차피 과제 답안을 올려드리긴 할 거니까 제가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다시 제가 요거를 같이 풀어보긴 할 텐데, 그래도 먼저 문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어쨌든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그래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책에 보면은 이것도 연습 문제에 있는 거여서 책 찾으면은 뭐 그 힌트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얘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A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나누는데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얘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쪼개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HN이 0으로 간다는 거 보이면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했던 내용은 그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 보이는 거였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네, 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석학은 정말로 이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냥 우선 증명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5장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